꾸준한 행복, 위대한 지루함. 사진전을 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카메라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로 습작을 시작했고, 19살 때 고향 마을에 사진관을 차린 뒤 70년간 사진 일 하나만 했다는 우에다 쇼지의 전시였다. 그는 87의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는데, 예정대로라면 다음 날도 촬영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고 한다. 평생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남긴 작품들을 보며 내 일과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눈앞의 흑백 사진들보다 더 어둡고 흐릿할 그것에 대해. 도쿄의 만담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처음 본 만담 콤비가 무대에 오르며 대사를 날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로 데뷔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뼉을 치다가 불쑥 가슴속이 뜨거워졌다. 마주치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가 다른 관객들보다 더 오래 손뼉을 쳤다. 그들의 만담은 재미없었다. 하지만 30년간 매일 합을 맞춰왔을 두 사람의 호흡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같은 타이밍에 호흡하고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였다. 그럼에도 만담은 끝까지 재미없었다. 그 재미없는 걸 30년이나 계속하다니 여러모로 징글징글했다. 두 아저씨의 질긴 근성에 감동해 무대에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까지 열렬히 손뼉을 쳤다. 시간이 갈수록 꾸준함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꾸준함이란 무엇일까? 묵묵함 또는 우직함. 무엇보다 성실함으로 대표되는 이것의 힘을 알면서도 삶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일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을 오래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꾸준함의 힘을 믿어야 한다. 내가 반복해온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처음을 기억해내는 일도 도움이 된다. 22살에 함께 방송작가 일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 10년 넘게 해온 방송 일을 비슷한 시기에 접고 나는 전업작가, 친구는 회사원이 되었다. 세월이 또 한 바퀴 흘러 친구는 이직을 계획 중이다. 새로운 직장에서 요청한 서류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었다고. 처음으로 보게 된 자신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장래희망, 방송작가. 아무렇지 않게 쓰여있는 20여 년 전 장래희망을 마주하고 친구는 한참을 먹먹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전하는 친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표정을 보니 나까지 울 것 같아 씩씩하게 말했다. 꿈을 이뤘네? 친구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날숨을 토하듯 웃었다. 그러네. 둘 다 꿈을 이룬 사람들이네. 성공했다 우리. 2025년 3월 전형 오픈에 출전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허벅지 부상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 넘는 접전 끝에 정상을 차지했다. 이후에 진행된 인터뷰는 그가 선보인 경기만큼이나 되찼다. 전형 오픈의 여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여왕이에요. 이어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요즘 꽂혀있는 말을 소개했는데 그 말은 내 가슴에 셔틀콕처럼 박혔다.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반복의 작업이다. 글을 쓰고 지우고 완성한 글을 또 지우고 새로 쓴 걸 다시 고치고 반복되는 작업에 나가 떨어질 즈음이면 책이 나온다. 너무 지겨워. 다시 나네. 라고 다짐해도 다음 날이면 책상 앞에 앉아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한다. 힘들지만 계속하고 싶은 일은 이거 하나뿐이다. 하지만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해 시작한 일일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일도 나를 선택해 주어야 한다. 나와 일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비슷해서 혼자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의 주도권이 나와 일이 아닌 것으로 넘어갈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꾸준히 해온 무언가다. 어느새 몸에 새겨져 루틴이 된 일상의 작은 반복들이 언젠가는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놓는다. 어릴 적 꿈을 이미 이루었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사는 사람처럼. 사진전을 뒤로하며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작가가 평생에 걸쳐 반복해온 단 하나의 일에 대해, 그가 매일 쌓아 올린 위대한 지루함에 대해.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죽기 직전까지 다음날 쓸 글을 생각하며 잠들 수 있을까? 목표는 딱 하나인데, 꾸준히 즐겁게 일하는 것. 쓰고 보니 너무 거창한 것 같다. 일단 집에 가서 책상 앞에 앉아봐야지. 일단 씻자. 매일 스스로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나 같은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자라고 마음먹기 쉽지 않다. 급한 원고 마감이라도 있으면 억지 동력이라도 생기는데, 그도 없는 날은 종일 빈둥거리다 하루가 다 간다. 프리랜서 혹은 재택근무자들이 일단 집을 빠져나오는 이유다. 주변의 프리랜서 대부분이 따로 작업실을 마련해 출근하거나 공유 오피스나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라도 찾아가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강풀 작가가 작업 루틴을 소개하는 걸 봤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곧장 작업실에 들어가 일한다고 한다. 주변 상황이나 컨디션이 어떻든 눈 뜨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후의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렇게 단 1시간이라도 일하고 나면 중간에 다른 것들을 하고도 다시 작업에 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일의 시작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각자만의 시작 버튼이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를 가장 게을러지게 하는 무언가를 차단함으로써 어떻게든 시작하는 일이다. 나의 시작 버튼은 씻기다. 집에서의 씻기는 4가지의 레벨로 나뉜다. 레벨 1, 양치하기. 레벨 2, 양치하고 세수하기. 레벨 3,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기. 레벨 4, 샤워하기. 레벨 1까지는 매일 한다. 아침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치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건 밥과 입속 세균을 같이 먹는 일. 레벨 1을 달성하고 나면 레벨 2도 어렵지 않다. 문제는 레벨 3과 4다. 집에서 깨끗한 머리로 있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비상시에 쓰라고 머리띠나 모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레벨 2 정도만 유지하며 가볍게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머리띠를 애용한다. 멀리 나갈 일이 생기면 억지로라도 레벨 3 혹은 4를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레벨 3이나 4까지 가는데 약 이틀 반이 걸린다. 너무 더러운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정한 고수는 레벨 5를 달성한 사람이다. 레벨 5,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나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이자 재택근무자인 친구와 씻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먼저 고충을 털어놓았다. 일어나서 씻는 게 제일 어려워. 맞아. 그래서 나가는 거야. 외출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씻게 되거든. 근데 나갈 일 없으면 씻지도 않아. 계속 찜찜해하면서도 절대 안 씻는다. 결국 그날 한 번도 안 씻고 침대에 누워. 너무 더러운 것 같고 머리도 가렵고 샤워도 하고 싶은데 계속 찜찜해하면서 그냥 잔다. 내일 나가지도 않을 텐데 왜 씻어? 이러면서 매일 그것의 반복이야. 나는 일어나면 일단 이를 닦아. 잠옷은 어떻게 해? 외출복으로 갈아입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상태였을 때에도 매일 아침이면 양복에 넥타이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아니, 왜 거기까지 가? 그래서 옷 갈아입냐고. 점점 청문회 형식을 띠는 대화의 입안이 썼다. 집에서 외출복을 입고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은 프리랜서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읽힌다. 옷은 업무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다. 잠옷을 입고 있으면 잠옷과 걸맞은 일만 한다. 자꾸 드러눕고 싶고 소파에 널브러지게 되고 괜히 담요를 덮게 된다. 그러다 담요를 바닥에 깔고는 아이고 하면서 드러눕는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이 섭리를 다 알면서도 몸에 붙은 잠옷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은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아니,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왜 갈아입어야 해? 오늘은 특별히 레벨 5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 싹 씻고 머리까지 다 말리고 얼굴에 뭔가도 발랐다.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느라 아침을 꽤 허비했지만 용모 단정한 모습으로 책상 앞에 앉으니 괜한 열의가 샘솟았다. 작업하다 소셜미디어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외출한 사진이 보였다. 아, 너도 오늘은 씻었겠네? 부산 조카들의 서울 나들이. 부산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후배가 우리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개를 좋아한다는 9살짜리 딸과 기차를 타보고 싶어하는 5살 된 아들에게 최적의 나들이가 될 전망이었다. 과연 내가 개 육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은 기대 반 긴장 반이 됐다. 첫날은 기차역에서 후배를 픽업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은 푸콩이와 동네 근처에서 산책하면서 놀기로 했다. 그리고 후배와 아이들은 서울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계획만 들어서는 가뿐하고 평화로운데 실제로는 어떨지. 후배와 아이들을 기차역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는 여전히 상큼한 웃음으로 나를 반겼다. 후배 양 옆에는 긴 머리에 리본 머리띠, 레깅스에 어그부츠로 멋을 낸 큰딸과 깔깔이 점퍼를 입은 채 처음 와본 큰 기차역에 어리둥절한 둘째가 서 있었다. 후배가 말했다. 이모한테 인사해야지. 이모 안녕하세요. 처음 본 이모를 어색해하면서도 반가워하는 아이들 모습에 웃음이 흘렀다. 첫째는 내가 자기처럼 머리가 길다는 것을 유난히 반가워했다. 오기 전부터 이모 머리 기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아이들은 내 차 뒷좌석에 오르며 말했다. 우와, 이모 차 냄새 좋다. 냄새가 좋아? 네, 이모 차 냄새 좋아요. 냄새 좋은 차를 타고 수족관으로 향했다. 어린이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해양 동물들이 많아서 지역 도시에서 방문하는 학부모들은 꼭 이곳을 관광 코스에 집어넣는다고 한다. 우리 동네와도 멀지 않아서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있는 동물들이 불쌍해서 보는 내내 울적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겐 그들만의 감정이 있겠지. 건물 주차장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첫째가 먼저 말했다. 나 이모 손잡고 갈 거야. 엄마 손 말고. 그러자 둘째가 거들었다. 나도 이모 손 잡을 거야. 엄마 손 말고. 후배는 늘 있는 일인 양 피식 웃었다. 차에서 내리니 아이들은 불이 나게 걸어와 내 손을 하나씩 움켜쥐었다. 얼마 만에 잡는 작은 손들인지 만난 지 30분도 지나지 않은 어른에게 냅다 손을 맡기는 아이들의 모습은 귀여움을 넘어 감동이었다. 봄방학 기간의 수족관은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유모차를 타기로 한 둘째는 후배가 맡고 첫째는 나와 한 팀이 되었다. 첫째는 겁이 많은 성격 같았다. 수족관 유리 너머로 큰 물고기가 쓱 지나가면 놀라지 않은 척했다. 못 본 척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 잠자코 있었지만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초등학생의 쿨한 척은 시대를 뛰어넘는구나. 수족관에는 머리 위까지 수조로 만들어진 어두운 터널이 많았는데 그 앞에서 첫째는 내 앞에 서더니 내 양팔을 자기 어깨에 둘렀다. 백허그를 한 자세로 걸어갈 모양이었다. 나는 눈이 좋지 않은 데다 야맹증도 있어 어두운 곳에서는 잘 걷지 못한다. 자칫하면 둘 다 넘어질 것 같아 첫째 옆에 서서 어깨동무를 하며 이렇게 걷자고 유도하니 그건 싫다고 했다. 첫째는 다시 내 앞으로 가더니 내 양팔을 자기 어깨에 감았다. 평소에 이 자세를 좋아하나? 어쩔 수 없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조심조심 걸음을 떼자 첫째는 엄청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나를 망토 삼아 어두운 터널 수조에서 어서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다. 결국 우리는 터널 수조만 나오면 백허그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어린이들은 입을 헤 벌린 채 여기저기 구경하며 신이 났지만 어린이들의 보호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억지 텐션을 끌어올리며 정신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독한 독감에서 벗어난 지 반나절 정도 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얼굴 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게다가 수족관은 처음 10분 정도는 재밌을지 몰라도 좀 더 있다 보면 답답해서 출구만 찾게 된다. 혼자 왔다면 진즉 빠져나가 커피 한 잔 때렸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나는 괜히 입맛을 다시며 돌아다녔다. 같은 시간, 후배 역시 둘째와 분투 중이었다. 겁없고 호기심이 왕성한 둘째는 모든 수족관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물고기들을 보고 또 보았다고 한다. 그러고는 피곤했는지 유모차에 누워 골아떨어졌다고. 한참 후 후배는 나와 첫째가 쉬고 있던 계단형 벤치로 왔는데 벤치는 이미 생태 체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후배가 우리 쪽으로 오려면 잠든 아이를 들쳐업고 올라와야 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떻게든 내려가 후배를 도우려고 했다. 그런데 후배는 잠에 빠져 축 늘어진 아이를 한 손으로 번쩍 안더니 인파를 헤치며 저벅저벅 걸어왔다. 작고 가녀린 몸집의 후배가 10kg이 넘는 아이를 안고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캡틴 마블이 등장하는 것처럼 웅장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에 힘이 없어 음료수 뚜껑도 제대로 열지 못하던 후배는 어느새 캡틴 마블의 세계에 당도해 있었다. 드디어 귀가 시간. 아이들은 좀 있으면 푸콩이를 만난다며 잔뜩 들떴다. 특히 개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첫째는 얼른 만나고 싶다며 안달이었다. 집에서 긴 시간을 혼자 기다렸을 푸콩이는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가움에 뛰쳐나와 꼬리를 치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 지친 데다 배까지 고팠던 푸콩이는 아이들을 보고 짖기 시작했다. 개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첫째, 예전에는 개를 무서워했지만 더는 두렵지 않다던 후배,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둘째. 셋은 무턱대고 짖어대는 푸콩이 앞에서 얼음이 됐다. 세 사람은 마치 동상처럼 한자리에 서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모습에 푸콩이는 더 짖고 내가 아무리 달래봐도 진정이 안 돼서 그냥 개를 안으며 말했다. 다들 그냥 자리에 앉아봐. 셋이 편안하게 바닥에 앉으면 푸콩이도 흥분을 가라앉힐 것 같아 한 말이었지만 무서워 죽겠는데 앉을 수가 있겠나. 세 사람은 3인 4각 달리기를 시작할 선수들처럼 딱 붙어 선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잠시 후 팔이 아파 푸콩이를 내려놓자 푸콩이는 또 짖고 후배와 아이들은 얼음이 되고 난감하고 미안하고 웃기고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였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푸콩이와 방문객들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기껏 이모 집에 와서는 인형처럼 소파에만 앉아 있었다. 푸콩이는 한동안 잠잠하다가도 아이들이 소파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세차게 짖었다. 그 모습에 가장 시겁한 건 후배였다. 이제 개에게 익숙해졌다던 후배는 다시금 개의 공포증이 도진 모습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밥은 먹어야지. 허겁지겁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먹은 후배는 하루 먼저 동생 집에 가겠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 같았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생명체 중에 이 상태로 하룻밤을 더 보내고 싶은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후배는 아이들과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떠났다. 한바탕 소동이 사라진 고요한 집에 푸콩이와 나만 남아 멀뚱멀뚱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게 간 후배와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특히 반나절 동안 짝꿍이었던 첫째와는 정이 많이 들었다.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퍼붓던 모습, 풋콩이의 짖음에 당황하면서도 자꾸만 만지고 싶어 다가오던 모습, 살짝 말려 올라간 속눈썹이랑 서울에 온다고 네일샵에서 받았다는 손톱, 눈을 마주치며 들뜬 미소를 짓던 얼굴도 모조리 보고 싶었다. 후배에게 전화를 거니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대결을 마치고 첫째를 바꿔달라고 했다. 유나, 이모야. 네. 푸콩이랑 놀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게 가서 이모가 너무 미안해. 네.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푸콩이가 자꾸 짖어서 힘들었지. 네. 이모도 그랬어. 같이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놀려고 했는데 못해서 너무 아쉬워. 네. 그래, 유나, 잘 가고 다음에 또 만나자. 네. 나의 성토에 아이의 네만 반복되는 대화가 맞나 싶어 머뭇거리자 아이가 말했다. 이모, 다음에 부산 놀러 오세요. 수족관에서 아이는 좋아하는 음식이 밀면이라고 말했다. 나도 밀면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랬다. 이모, 부산에 오면 밀면 10그릇, 아니 100그릇 사줄게요. 만두도 사줄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이나 어쩔 줄을 모르던 아이의 표정이 떠올라 잠시 눈물이 날 뻔했다. 근데 여기서 울면 이상하잖아. 애써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나, 이모 꼭 갈게. 이모랑 밀면 먹자. 네. 금방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금방이 될까? 어렸을 때 나는 좋아하는 이모가 집에 놀러 온다고 말하면 매일 날짜를 세며 기다리던 꽉 막힌 아이였다. 윤희는 어떨까? 이미 실망을 좀 시킨 것 같지만 어떻게든 만회해야지. 그런데 윤희는 부산에 나 혼자 가는 걸 원할까? 푸콩이도 같이 가는 걸 원할까? 그렇게 당하고도 푸콩이가 보고 싶을까? 어쨌든 조만간 부산행 기차를 타야겠다. 윤아, 곧 만나자.